2024년 10월 넷플릭스 독점 신작 건담인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번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 작품의 개요,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번엔 영화의 메시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영화 본편의 스포일러가 심각하게 들어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 작품의 부제는 복수의 레퀴엠이죠. 레퀴엠은 미사곡, 진혼곡이라고도 하는데 복수와 레퀴엠은 생각 외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우선 안식을 위한 복수, 복수를 통해서 비로소 고인의 영혼이 편안해진다는 의미인데 작중에서 리션 등의 병사들은 죽은 동료를 위해서 적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적은 복수심을 갖고 아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복수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의 완결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복수라는 슬픔, 복수라는 행위 자체가 슬픔과 고통을 동반한다는 의미죠. 실행하는 주체와 객체가 모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건데 건담 EX의 파일럿, 일본판에선 피닉스, 영어판에선 키드죠. 소녀는 무언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만 결국 복수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복수의 비극성, 복수는 끝없는 악순환을 이야기하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는 비극적인 주제를 말하기도 해요. 작중에서 지원군이 멀쩡해 보이는 반면 연방군은 뭔가 껄렁껄렁한 구석이 많이 보여서 그런지 영화 내에서 지원군은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방군이 지원군을 증오하는 이유는 지원이 콜로니에 독가스를 주입하여 주민들을 몰살하고 그렇게 탈취한 콜로니를 호주에 떨어뜨림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바뀌는 것은 물론 인구의 반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짓을 지온 공국이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 연방이 우주 식민지 개발을 위해서 빈곤층 또는 중산층을 우주로 이주시킨 후 약속했던 생활지원금은 이걸 싹 씻고 착취했기 때문이죠. 분노한 대중을 파시스트인 기렌이 이용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복수의 레퀴엠은 정말 잘 지은 제목이에요. 캐릭터 간의 서사와 맞아 떨어지고 이야기의 주제를 잘 표현하며 건담의 테마도 그대로 담은 멋진 제목이죠. 인간의 어두운 면이 전장을 반복시킨다는 건담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작중 여러 장면은 진혼을 노래합니다. 복수하겠다는 아운을 의사가 말리자 그녀는 EF를 발사하는데 이는 복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그녀가 부를 수 있는 일종의 진혼가죠. 이리아의 바이올린 독주는 복수로 인해 죽어간 병사들을 위해서, 소년의 경우에는 이리아가 우린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자 분노하죠. 그도 죽어간 지인들을 위해서 진혼가를 부르는 겁니다. 즉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복수에 매달려 있어요. 복수란 슬프기에 안식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복수에 휘말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는 주인공인 이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리아에겐 누가 노래를 불러줘야 할까요? 이리아의 뒷담을 하기 전에 건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작품의 테마는 복수입니다. 건담에서 울려 퍼지는 복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수에 휘말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죠. 그 복수의 중심에는 화이트 데블, 하얀 악마가 있는데요. 작중에선 처형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체의 이름은 건담 EX죠. EX는 엑스트라, 즉 기존 정사에 추가된 건담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하나의 의미도 있어요. 영어 대사에선 건담을 엑스큐셔너라고 발음하는데요. 즉 앞에 두 글자를 활용한 중의적 의미인 겁니다. 이 건담의 파일럿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죠. 영어 음성에선 소년이라 부르고 일어 음성에선 피닉스라 불러요. 이 작품은 영어로 대본을 썼기에 영어 쪽이 주제에 가깝지만 일어 음성의 피닉스는 다른 의미의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피닉스는 부활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복수에 집착하는 이유는 복수를 통해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욕구 때문이며 인도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 가루다는 자신의 어머니를 속여 자신을 노예로 만든 뱀 나가에게 복수를 하는데 이는 강력한 존재가 악을 처단하는 서사시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불사조는 희망과 용기를, 복수는 정의와 파괴를 상징하며 이 두 가지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서로 충돌하고 공존하죠. 즉 피닉스라는 소녀는 복수의 표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리아와 접촉했을 때 연출이라던가 적의 공격을 보지도 않고 피하는 걸 보면 그도 뉴 타입이란 걸 알 수 있으며 파일럿 슈츠 카라 부분에 테스트라고 적힌 걸 보면 그는 오거스타 연구소가 보유한 뉴 타입 실험체던가 혹은 강화 인간 초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기에 나온 설정 집에는 연방군의 뉴타입 연구는 1년 전쟁 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외전들이 나오면서 이 설정은 살짝 바뀌어서 나중엔 1년 전쟁 도중에 연방군의 오거스타 기지 내에서 뉴타입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데사 작전으로부터 3개월 전인 우주세기 79년 8월엔 NT1 등의 뉴타입 전용기가 개발되죠. 또한 뉴타입을 시뮬레이트한 에그잠, 하데스 등도 오거스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뉴타입 실험기인 건담 EX가 지금 나오는 것이겠죠. 다만 오거스타의 연구 방식은 인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데요. 엄마란 단어에 반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내뱉은 대사를 보면 이 소녀는 일종의 강호나 세뇌 조치를 받고 있거나 혹은 엄마를 인질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년의 딜레마는 영어 대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뭐 1년 전쟁 설정이야 새 작품이 나오면 모순이 생기고 이를 설정을 바꿔 수정하는 상황이니 그냥 재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소년과 이리아가 부르는 진원곡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거니까요. 이리아는 뉴타입이죠. 그리고 소년도 뉴타입이에요. 건담에서 뉴타입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이해는커녕 항상 파국을 맞습니다. 이리아는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을 뿐이라면서 설득을 하지만 듣는 연방군 입장에선 이것만큼 화나는 일은 없지요. 콜로니에 독가스를 주입하여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 콜로니를 투하하여 지구의 인구를 반토막 내놓고 자기는 그저 살고 싶다? 오히려 화를 더 돋우는 말에 불과합니다. 작중에서 소년의 건담은 무언가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 말을 오히려 안 한다고 하죠. 무명의 파일럿이 탄 기체가 아무 말 없이 공격하는 장면은 배경의 화염과 어울려 공포감을 배가시킵니다. 화염은 분노, 무건도 분노죠. 이러니 정말 괴수 영화의 주역 같아요. 괴수 영화의 공식은 주인공이 무력하게 도망치는 거니까요. 자, 이야기를 다시 이리아에게 돌려보죠. 이리아 솔라리는 건담에서 보기 드문 미망인 파일럿으로 미망인이란 존재는 죽음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죠. 처형이나 쫓기는 이리아의 일행은 도망치면서 점점 더러워집니다. 진흙으로 인해 피로 인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들은 전쟁에 오염되어 버리죠. 이렇듯 이 작품은 작중의 상황을 정말 처참했던 오데사 작전의 지원의 상황과 연결해 상당한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이리아는 기지를 발휘하여 자쿠로 건담의 공격을 버텨내지만 근본적인 성능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방식을 바꾸는 기회가 오는데요. 유리의 명령을 받고 짐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건담의 파일럿인 소년과 만난 겁니다. 뉴타입은 둘은 접촉만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었죠. 이 장면에서 이리아의 아들과 소년 그리고 건담이 오버랩되는데요. 이는 아들이 떠올라서 소년을 죽일 수 없다는 뜻도 되지만 사람들이 실망한 마지막 장면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작중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지하는데요. 이는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기에 인지 능력이 상승하여 미래 예지, 공간 지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하는 존재인 뉴타입을 말하는 거죠. 뉴타입을 창조한 토미노 감독은 이런 능력을 갖고도 소통하기는커녕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려는 인간의 모습을 꾸준히 그려왔고 이것은 건담을 관통하는 테마가 되었죠. 전쟁은 언제나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리아는 소년을 설득하려고 하지요. 우린 살고 싶을 뿐이라면서 우린 도망가면 안 싸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이건 전쟁의 모순을 말하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복수의 테마를 잘 살린 이 작품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리아는 소년과 접촉하면서 소년이 괴롭다는 걸 깨달은 모양인데 이를 활용하여 우리를 죽이는 건 괴롭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에 설득되어 이리아를 구하는가 싶더니 어린 소년이 살고 싶다는 한 여성의 마음에 공감하고 복수를 멈춤으로써 복수의 레퀴엠이 끝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복수심에 가득 찬 구프에게 어이없이 당해버리고 말죠. 뭐 이건 좋습니다. 엄마란 키워드에 소년이 주춤하는데 이건 평범한 소년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건담 팬이라면 강화인간이 특정 키워드에 반응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는 엄마란 말을 듣고 그녀를 구한 과정은 소년이 설득됐다기보다는 엄마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린 걸로 보여요. 그래서 둘이 공감한 게 아니라 방심하다 당한 것처럼 보이죠. 이런 연출은 여기서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죠. 소년은 죽었습니다. 복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불사조는 복수를 먹어치우지만 그 복수는 불사조를 좀먹는다. 건담의 테마를 잘 보여준 거죠. 실제로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제대로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최강 대국인 미국이 마지막으로 승리한 전쟁은 2차 대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전쟁에서 지거나 판정승을 거둔 게 고작이니까요. 즉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테마.
이렇게 보면 이 엔딩은 참 괜찮은 엔딩이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리아는 이런 소년이 생기는 걸 막겠다면서 새로운 싸움에 뛰어들어요. 여기서 시청자들은 의문에 빠집니다. 과연 이리아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싸움에 나서면 소년 같은 희생자가 사라질까요? 작품은 복수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수를 하면 동료들에 대한 진원과가 끝날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복수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5화, 아니 6화 초반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막판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부대에 합류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도망치게 해주면 두 번 다시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은 대체 어디 갔을까요? 이래서야 소년이 무서우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소년이 죽으니까 아 됐다 이제 또 싸워야지 하고 마음을 돌린 것 같잖아요.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복수의 진홍을 부르던 그녀는 어느새 복수의 노래에 묻혀버려 복수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건담을 모르는 사람에겐 괜찮은 결말이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건담 팬들만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복수의 연쇄에 묶인 이리아는 아프리카 전선에 배치됩니다. 이곳엔 0083에 등장했던 노이엠비터의 킴버라이트 기지, 더블제타에 등장했던 롬멜의 부대가 있는데요. 이 두 부대가 마리 부대지 사실상 종전을 인정하지 않는 꼰대가 이끄는 게릴라에 불과하다는 점, 이후 둘 다 부족한 보급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것을 보면 이리아의 운명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헛고생 확정이죠. 우주에 올라가기 위해선 HAL 등을 써야 하는데 보급 끊긴 테러리스트가 우주에 갈 수 있을 리가 없죠. 실제로 노이엠 비터도 HLV 하나를 애지중지 감싸고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자신이 지켜야 할 아들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러니 작품의 메시지가 이상하단 말이 나오는 거죠. 복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멈출 수 있지만 동시에 멈출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또는 지구에 남아서 평화운동을 하던가요. 하지만 결론은 둘 다 아니군요. 작품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엔딩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작품은 건담을 몰라도 즐길 수 있도록 각본의 깊이를 잘 조절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건담 마니아를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러니 전체적으로 좋은 작품이지만 화려한 전쟁이 아쉽단 평이 나오는 거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우주에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여담이지만 이건 건담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MS 이글루에 그려진 모습을 보면 오데사 작전에서 연방의 포위망은 탄탄했지만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일부 지원군은 우주로 탈출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우주로 올라온 지원군은 볼과 진부대에게 학살당하고 말입니다. 육전연자쿠가 우주에서 볼의 상대가 될 리가 없지요. 즉 무사히 탈출하는 본작의 엔딩은 설정 오류를 한 건데 아무리 봐도 이리아의 희생으로 인해서 동료들은 살아남았다. 이런 결말을 만들려다가 설정을 건드린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새로 만들면서 설정이 틀어지는 건 건담계에선 그야말로 다반사죠. 생각을 달리해보면 MS 이글루의 그 장면, 연방군의 학살이 끝난 후에 HLV-8이 올라간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주에 잔해가 없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렇게 지원군이 공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군요. 저 시점에서 오데사의 제공권은 연방군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아마 추가적인 설정이 없다면 MS 이글루와 충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붙이는 건 일도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가 하면 말이죠. 건담 팬이라면 꼭 보시고요. 밀리터리, SF 팬이라도 꼭 보세요.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 1년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만한 작품입니다. 건담의 테마인 복수의 연쇄를 잘 그려냈어요. 마지막의 묘사가 좀 안타깝지만 혹시 나중에 재편집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몇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MS 제08 소대 이글루스를 보시면 작품을 이해하기가 더욱 쉽지만 밀리터리, SF에 관심 있는 초보자에게 굳이 이 두 작품을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의 레퀴엠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혹시 포기를 하시려면 복수의 레퀴엠만 깔끔하게 추천해주세요. 다 추천하면 괜히 부담은 거실 테니까요. 또한 이 작품은 일본어, 영어 더빙이 되어 있는데 뭘로 보실지 고민하신다면 저는 영어를 추천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볼 때 영어 더빙을 우선한 느낌이 아주 강하며 61식 전차를 61이라 부른다던가 욕이라던가 멸칭 그리고 어투가 자연스러워서 몰입하기 쉽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처형인이란 정보 등 영어 쪽의 정보량이 더 많아요. 작중에서 지온 사투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일본 음성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가죠. 영어로 들어야 각자의 억양이 독특하다는 게 들리고 그게 각 캐릭터의 출신, 히스토리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 자쿠 탱크는 HG로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